안녕하세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저는 성향이 조금 예민한 편인데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걸 너무 깊게 생각해서 상황을 더 어렵게 가지고 간다고 그래 봐야 너만 손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성격 때문에 힘든 순간도 많았는데 또 이런 저의 예민함이 저를 작가라는 직업으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에 와선 필요한 비용을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이로 인한 어려움을 너무 쓸모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들과의 피곤한 감정 소모도 때로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꼭 소설가나 드라마 작가만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처럼 플랫폼이 발달한 세상에선 사실 누구나 작가라는 부업을 할 수 있어요. 웹툰 작가도 꼭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만 연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회사나 주변 사람들과 일어난 일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웹소설로 쓰거나 생활툰, 일상툰으로 그려서 인스타에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누가 아나요? 그렇게 해서 웹툰 작가가 된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술의 발달을 지켜보면 시나리오만 쓰면 AI가 영화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진다 해도 아마 홍상수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하던 식으로 영화를 찍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색깔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채화로 만화를 그리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아무래도 만화가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다 보니 되도록 그림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지망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건 꼭 작가라는 직업에 한정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영화 촬영 현장에서 또 회사 사업부에서 일했을 때 주변 사람들과 수시로 부딪히면서 일하다가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하고 혼자 일하게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제야 저 인간들 좀 안 보면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일할 수 있게 됐구나. 처음 몇 년간은 아주 좋았어요. J.D. 셀린저가 괜히 평생 산속 오두막에 처박혀서 발표하지도 않을 소설을 쓰다 죽었는지 이해도 됐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저희 또 어떤 한 면에서는 몹시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일 회사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낼 때는 집에 돌아와서 1시간 넘게 일기를 쓸 정도로 할 말이 많았는데 웹툰 작가로 데뷔하고 한국을 떠나 인도에 와서 살다 보니 가족 이외에는 전혀 사회활동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이어지면서 쓸만한 이야기도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친하진 않아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하고 지내던 지인이나 친구들과도 아무래도 연락이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살다 보면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지내나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연락을 하려고 카톡을 열어보면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벌써 10년 전인 거죠. 누가 나한테 10년 만에 갑자기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이상하잖아요. 뭐지? 돈을 빌리려고 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지구와 멀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더군요. 정말로 가끔씩은 인도가 아니라 어디 목성쯤 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인도는 더블 치즈버거도 안 팔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외국에 나와서 산 지 10년이 넘고 또 대인 관계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전엔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살 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저희 친형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도 이제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살라고요. 저희 형이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충고라든가 조언이라든가. 그때는 사는 게 정신없어서 그냥 흘려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술학원에서 입시 미술로 그림을 배웠는데 아시겠지만 미술학원, 입시학원이라는 게 예술적인 창의성보다는 사실 암기를 통해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꽤 유익했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얻은 게 아주 많습니다. 특히 시간 내에 그림을 완성하는 법이 그건데요. 아무리 대단한 그림도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하면 낙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배운 게 또 하나 있는데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석고대생, 소묘라고도 하는 시험을 보고 미술대학에 입학했거든요. 다들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높은 선반에 아그리빠나 줄리안 같은 하얀 석고를 올려놓고 이젤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몰두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면 한 번씩 등짝 스매싱이 날라옵니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뒤를 보면 선생님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야, 나와서 봐봐.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죠. 지금 딱 느낌 좋게 몰두해서 잘 그리고 있는데 왜 이 리듬을 깨는지 뭐가 잘못됐다고 선생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어서서 한 발자국 물러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림이 왜 이러지? 형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아니 내가 눈을 감고 그린 것도 아니고 멀쩡하던 그림이 고작 1m, 2m 뒤에서 떨어져 봤을 뿐인데 앉아 있을 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죠. 이게 비단 그림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살게 되었으니 조금 더 나라는 사람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작가니까 이런 공부가 분명히 글을 쓰고 만화를 그리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론이 길었지만 앞으로 제가 공부하는 관계 심리학의 내용들을 조금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과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예고고요. 이 시간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우주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아마 힘들겠죠? 그래요. 목성 뉴델리 시티에서 보냅니다. 저는 웹툰 작가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입니다.